야, 네. 똑바로 나, 이 새끼야. 그 핸드폰 그릇에 놓지 말고, 이 새끼야. 네. 응? 네. 봐봐라. 이제 전체 압력이 있고, 부분 압력이 있어. 봐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순수한 기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체가 혼합된 기체야. 혼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공기 같은 경우도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이다. 그러면 이때 기체의 부분 압력하고 전체 압력이 있어. 그럼 보자. 서로 반응하지 않는 주종류 이상의 기체가 일정 부피의 용기에 들어있을 때,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두 종류 이상의 기체가 일정한 부피의 용기에 들어있을 때 전체 압력하고 부분 압력으로 나누는데 전체 압력은 혼합기체 전체의 압력이야. 혼합기체 압력이야. 압력이고 부분 압력은 같은 조건에서 각 상공기체의 압력이야. 상공기체만 새끼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아우 새끼 몇 달을 깨졌잖아. 안녕하세요. 너 왜 이렇게 와? 이렇게 야 이씨 50분이다 이 미친놈아. 내가 가서 화장실. 들어있을 때 압력이야. 너 씨 화장실에서 단체 카톡방에 있다 그거 올렸어? 네? 어? 뭘 올려요? 사진 올렸어? 무슨 사진이요? 네 친구 사진 올렸더만. 아, 그거는 뭐지? 여기 에스컬레이터 얘기가 돼요. 거기서 올렸어. 자, 그럼 봐봐. 자, 전체 압력은 혼합기체 전체 압력이고 부분 압력은 각 조건에서 같은 조건에서 각 성분기체만 들어있을 때 압력이야. 즉 이런 거야. 봐봐. 뭐 이렇게 A 기체가 똑같은 조건일 때 A 기체가 갖고 있는 기체만 갖고 있을 때 압력을 우리는 이걸 압력을 PA라고 해. A 압력이라고 해. 또 B라는 기체가 여기에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들어있을 때 B의 압력을 PB라고 해. 똑같은 조건에서 있을 때 A만 뽑아놨을 때 압력이고 똑같은 조건에서 B만 뽑아놨을 때 압력이야. 그러면 이때 이걸 섞어놨어.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면 이런 상태로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전체 압력이 되는 거야. 이때 봐봐. PV는 NRT 써보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써보면 야 부피 일정이 그 다음 온도 일정이 그리고 기체 함수 일정하니까 이때는 뭐 비례? 압력은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넘겨 28페이지. 자, 부분 압력의 법칙, 돌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이다. 돌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이 있어. 부분 압력의 법칙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봐라. 또 얘도 PV는 NRT 쓰면 돼. 이상기체 상대방정 쓰면 돼. 자, 이때 전체 압력하고 부분 압력의 관계
자, 부분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일명 분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있어. 자, 전체 몰수는 어떻게 돼? 몰수는 Na 플러스 NBI. 그러면 자, 여기서 얘를 B라고 그러고 빨간색을 B라고 그러고 흰색을 A라고 하면 봐라, 몰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압력은 어떻게 돼? P분의 nRT에서 P는 V분의 nRT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이거 되지. V분의 NA 플러스 NBR. NBRT. 그리고 얘는 V분의 NART 플러스 V분의 NBRT. 고로 자, 이건 뭐가 돼? PA 플러스 PB가 돼. 봐봐, 여기서 고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볼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이야. 자, 전체 압력은 각각의 압력을 더한 거라고. 즉, 봐봐. 여기서 PA는 VA분의 NART. 근데 이게 V니까 부피가 똑같으니까 NART, V분의 NART가 돼. 그리고 PB도 VB분의 NBRT인데 뭐가 똑같아? V가 똑같으니까 V분의 NBRT가 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압력은 각각의 압력을 더한 거하고 똑같다. 자, 즉 이 말은 뭐야? 전체 압력은 이 혼합기체를 구성하는 기체의 압력의 합과 똑같다. 이거다. 전체 압력은 이 혼합기체를 구성하는 기체 압력의 합과 같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자, 보자. 이제 몰 분율과 부분 압력이 있어. 몰 분율. 야, 압력은 여기서 돌턴의 부분 압력의 법칙에서 압력은 뭐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몰 분율을 따져야 되니? 봐봐. 세 번째. 봐봐. 자, 보자. 뭐냐면 기체의 몰 분율하고 부분 압력. 몰 분율은 뭐냐면 전체 몰 중에서 그 기체가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몰 분율이라고 해. 봐봐. 몰 분율은 자, 기체 혼합물에서 성분 기체의 몰수를 전체 기체의 몰수로 나눈 거야. 자, 혼합물의 전체 몰수 중에서 성분 기체가 얼마만큼의 몰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몰 분율이야. 따라서 몰 분율을 우리가 그냥 X 비슷하게 쓴다. XA, A의 몰 분율은 전체의 몰 분율분의 A가 차지하는 몰 분율이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XA 몰 분율은 NA 플러스 NB분의 NA가 되는 거고, 따라서 XB는
NA 플러스 NB분의 NB야. 그러면 보자. 따라서 그리고 이때 야 XA 플러스 XB는 1이 돼야 돼. 그리고 자 몰 분율과 부분 압력은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야. 봐라. 기체 혼합물에서 따져보면 기체의 부분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몰 분율에 비례한다. 즉 선생님 아까 뭐라 했냐? 야 압력이 몰수에 비례. 그러면 몰 분율은 전체 기체 중에서 몰수 중에서 그 기체가 차지하는 몰수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몰 분율이 부분 압력은 각각의 부분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몰 분율에 비례한 거야. 몰 분율에 비례한다. 그럼 봐봐. 이거야 이거. 이거야. 잡아라. 자 어떻게 돼? A의 부분 압력은 야 전체 압력에다가 A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봐봐. P 곱하기 NA 플러스 NB 분의 NA. 그러면 야 얘는 P는 V분의 NART NRT. 이거죠. 근데 이게 전체 압력이니까 이거 지워줘. 따라서 V분의 NART가 되네. 똑같이 되네. 아까 식하고. 그리고 PB도 봐라. PB도 봐. 전체 압력 곱하기 B의 몰 분율. 그러면 전체 압력 곱하기 또 NA 플러스 NB니까 NB분의 NB니까 그리고 P는 V분의 NRT니까 그러면 얘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오는 거야. 지워지니까. 따라서 V분의 NART 이렇게 된다. 따라서 전체 압력은 P는 뭐가 돼? P는 PA 플러스 PB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자 P 뭐야? P 곱하기 XA 플러스 P 곱하기 XB야. 몰 분율이야. 그러면 이게 P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XA분의 XB야. 보면 이것들이 몰 분율은 전체 합은 1이니까 딱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된다. 어? 자, 보고 있느냐 이 새끼들아, 안 보고 있냐 이 새끼들아. 봐봐. 그리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그럼 보자. 또 뭐가 있냐면 야 저기 34페이지에 13번 봐봐. 자 수상치환에 의해서 치환으로 모은 기체 압력 구할 때, 기체의 부분 압력 구할 때, 자 봐라. 수상치환은 물을 이용해서 모으는 기체야. 기체를 모을 때야. 이게 수상치환이 되려면 야 물에 녹아야 돼, 안 녹아야 돼? 그 기체가 안 녹아야 돼. 야 이씨 수상치환 너 야구 보고 있지? 이거 너무 쉽다. 야 13페이지 13번 봐봐. 이거 이 방식이야. 뭐냐면 이렇게 자 시험관이 있고 이렇게 이게 있어. 장치가 이런 장치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염소산 칼륨을 넣고 수상 취한이라는 건 물 안에서 기체를 모으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이렇게 염소산 칼륨을 넣고 염소산 칼륨을 넣는다. 그러면 염소산 칼륨은 가열을 하면 열분해야 돼. 하고 산소가 발생. 근데 산소는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물에 넣어서 얘를 모을 수 있단 말이야. 모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물에 넣고 모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모을 수 있어. 수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모을 수 있단 말이야. 응? 이렇게 모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산소가 모여. 그래갖고 야 이때 산소가 모이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 산소가 모여가지고 이때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뭐야? 얘가 밀어내. 기체가 생기면 생길수록 산소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걸 밀어내. 하고 이 면과 자 수조의 수면과 시험관 내부의 수면이 같다면 이 안에 기체 압력은 대기압이야. 그럼 잡아라. 첫 번째 자 P 대기는 만약 같다면 수조의 수면과 시험관 내의 수면이 같으면 이 기체 압력이 정지니까 압력이 0이니까 대기압하고 같아. 그러면 즉 이때는 기체 압력하고 대기압하고 같으니까 PO2가 플러스 pH2야. 선생님 기체가 O2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얘들아 뭐야? 물이 증발하면서 수증기 압력도 첨가되는 거야. 압력까지 포함해야 돼. 그러면 이때 만약에 물기둥이 올라갔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이번에는 이 면보다 올라갔어. 물이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멈췄어. 그러면 이 기체 압력도 있고 이 물기둥의 압력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P 대기는 P 기체 압력도 있고 P 물기둥도 있어. 그러면 PO2, pH2, P 물기둥까지 합해야 돼. 이해됐냐? 그래가지고 자 이때 이게 이번에는 그 수행평가 있잖아.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번에는 또 보냐? 화투 수행평가 보지? 그러면 이거 맞냐? 저번 시간에 산소의 분자량 측정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를 응용해갖고 뭘 구할 수 있어? 산소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
수명 같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화학식량은 뭐야? PV는 NRT지. NRT인데 얘를 갖다가 뭘로 바꿔? 자, 또 뭘로 바꿔? PV는 몰수는 뭐야?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지. WRT로 바꿔. 그러면 M은 PV분의 WRT. 그러면 봐봐. 이때 따라서 이때 수면이 같다면 P 대기는 PO2하고 PH2의 수증기가 증발해갖고 생기는 압력하고 똑같단 말이야. 뭐 PO2를 구해야 되니까 PO2는 뭐냐? P 대기에서 PH2를 빼줘.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문헌값으로 준다. 문제에서 줘. 그러니까 뭐 D조 공부할 건데 액체에서 배운다. 온도가 일정할 때 수증기 압력도 일정하다. 이걸 준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푸냐? 자 봐라. 자, 얘를 열분해 시켜. 염소당 걸리면 열분해 시켜. 열분해 시켜. 응? 그러면 야, 자 봐봐. 야, W1 응? 시험관하고 KCO를 염소당 걸림의 질량과 공기의 질량이다. 근데 W2는 야, 여기 지금 날아가 버려. 열린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산소는 날아가 버려. 발생한 산소는 열분해로 발생한 산소는 날아가 버려. 선생님 언제예요? 아이씨, 뭘 공부했다고. 아까 여기서 빼면 이게 뭐다? 알았어, 이거 다 했어. 이걸 빼면 이게 O2의 질량입니다. 원래 질량에서 열분해 되고 산소가 날아간 다음에 이 질량을 재면 이게 돼. 따라서 야, M은 뭐야? PV분의 P 대기 빼기 PH2O분의 질량분의 압력과 곱하기 부피하고 야, W1 빼기 W2하고 질량하고 R2를 곱해주면 이게 산소의 분자를 구할 수 있다. 응? 알겠지? 좀 쉬어. 아니,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쉽다 그래. 자, 그리고 이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이제 48페이지 아까 뭘 먹냐? 계속 배고파? 다 안 먹었어? 네. 잡아라. 잡아라.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을 말해. 그래갖고 크게 뭐가 있냐? 쌍극자인 분산력, 수소결합이 있다.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세 개가 있어. 뭐라고? 쌍극자. 그리고 분산력,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 있다. 자, 분자 간의 상호작용. 작용하는, 다른 말로는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야. 힘을 물어보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음성도다. 폴링이 세운 전기음성도인데 전기음성도는 뭐야? 야, 공유결합 시 전자쌍을 공유하지. 그러면 이때 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뭐다? 전기음성도지.
이 전자쌍.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전기음 속도가 더 크다.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이쪽이 전자쌍이 치우치니까 이쪽도 치우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돼. 즉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야. 끌어당기는 힘이야. 미국의 과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주기율표 상에서 이렇게 야 위로 올라갈수록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음 송도는 크다. 그래서 전기음 송도가 18쪽 제외하고 플로린이 제일 커.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크다. 그래가지고 이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요. 모멘트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 쌍극자 모멘트 뮤는 Q 곱하기 R이야. 전하량과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면 첫 번째, 자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쌍극자 힘이라고 해. 쌍극자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한 분자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걸 쌍극자라고 해. 뭐 때문에? 전기음 송도 때문에. 쌍극자라는 건 알아? 전하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아. 전하의 분포가 분자에서 분포가 균일하지 않아. 않아서 음의 전하가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전하의 배열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해. 한 분자 내에 전하가 균일하지 않아. 어느 쪽으로 전하가 쏠렸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쏠리면 그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그러고, 야 플러스가 많으면 그쪽이 델타 플러스라고 그래. 그리고 이 쌍극자의 힘은 어떻게 작용하냐? 힘은 봐라. 극성 분자가 접근할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극성 분자들이 접근할 때 작용한다. 뭐 극성 분자하고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즉 봐봐. 극성 분자하고 극성 분자들이 접근할 때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다? 쌍극자 힘이야. 자, 이유단 분자들의 쌍극자들은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정적이적 인력이 우리는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래. 이런 거야. 야, 부분적으로 전하가 균일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쌍극자야. 얘가 델타 플러스고 얘가 델타 마이너스야.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델타 플러스고 델타 마이너스고 얘가 델타 플러스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가 델타 마이너스고 얘가 델타 플러스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즉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이것들이 이 정정기적 인력이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래. 봐라. 야, 전기 음성도에 의해 한 분자 내에 전하가 균일하지 못해. 그래갖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생기는 걸 한 분자 내에 생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쌍극자라고 해. 근데 극성 분자들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분자들이 접근할 때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쌍극자의 힘이다. 이웃한 분자 간의 쌍극자들의 델타 플러스하고 이게 쌍극자라면 델타 플러스하고 델타 마이너스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들 사이 특히나 델타 플러스하고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쌍극자 힘이다. 자, 이때 봐라. 뭐라고 나왔어? 쌍극자는 한 분자 내에 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서로 다른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거야. 한 분자 내에 부분적으로 양전할 때는 델타 플러스와 부분적으로 음전할 때는 델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그러면 HCl에서 전기음 정도가 CL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CL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 그러다 보니까 H 원자는 CL에 비해 전기음 정도가 작아 공유 전자쌍이 CL 원자 쪽으로 치우친다. 따라서 수소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할 때이고 염소 원자는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띈다. 이때 쌍극자 힘은 알아. 극성 분자들이 서로 접근할 때 한 분자의 쌍극자와 다른 분자의 이웃한 분자의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정기적 인력이다. 봐봐. 극성 분자의 사이에 작용하는 쌍극자 힘은 봐봐. 쌍극자가 있는 극성 분자들이 서로 가까워지면 한 분자의 쌍극자와 다른 분자의 쌍극자 사이에 정정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한다. 이때 작용하는 정정기적 인력도 작용하지만 극성 분자들이 접근하면 인력도 작용하고 반발력도 작용해. 근데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쌍극자의 힘이라 그러나. 특히나 델타 플러스하고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이해됐지? 그리고 말아. 제일 밑에 봐봐. 쌍극자 힘은 분자량이 비슷한 극성 분자에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힘이 크고 물질의 끓는 점도 높다. 인력이 끓는 점은 다른 말로는 뭐야? 인력이잖아. 분자 간의 인력이잖아. 그러면 봐봐. 이제 두 번째 쌍극자 사이의 힘을 보자. 힘의 크기 보자. 자, 첫 번째.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힘이 강하다. 자, 그리고 분자량이 비슷할 때 쌍극자 힘이 힘의 크기가 클수록 이거는 인력이니까 대체로 끓는 점이 어떻다? 높다. 지금 봐라. 분자량이 비슷해. 그러면 쌍극자의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은 다른 말로 하면 분자 간의 인력이니까 끓는 점이 높다. 즉 분자량이 비슷하면 무극성 분자 간의 힘보다 극성 분자 간의 힘이 크다는 거야. 봐봐. 자, 봐라. 분자량이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비슷하지. 근데
쌍극자 모멘트가 거의 2배야. 2배 이상이야.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그래갖고 끓는 쌍극자 모멘트가 크니까 세 번째 게 첫 번째 게 비해 끓는 점이 높은 거야. 응? 이해되냐? 자, 봐봐. 쌍극자 간의 힘은 뭐다? 델타 분자에 한 분자에 있는 델타 플러스하고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분자량이 비슷하면 이 쌍극자의 힘이 크면 끓는 점이 어떻다? 높다. 응? 한번 보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제 분산력이 있어. 올라와봐 이제. 옆에 봐라. 46페이지에 보충 자료에 봐봐. 자, 전기장 내에서 극성 분자의 배열은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극성 분자의 부분적인 전하를 띤 부분이 반대 전하를 띤 전기장 전극적으로 배열한다. 즉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배열한다. 그리고 전기음 송도는 자, 공유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 사이의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확합니다. 같은 유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전기음 송도가 대체적으로 크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는 분자 내의 공유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쌍극자의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곱수로 나타낸다. 그리고 분산력 보자. 이제 분산력은 뭐냐 보면 잡아라. 두 번째 분산력이 있어요. 분산력은 자, 편극과 순간쌍극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 자, 편극 현상이란 건 뭐야? 쏠림 현상이라고 보면 돼.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네? 전자가 치우치는 거야. 쏠리는 현상이야. 자, 분자들이 접근하여 서로 영향을 미칠 때 분자에 있는 전자 구름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자, 봐봐. 분자들에 있는 전자구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그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현상. 마이너스나 플러스 극 현상들. 모든 분자에서 나타난다. 즉, 극성 분자나 무극성 분자에서 다 나타나. 즉, 봐라. 쌍극자의 힘은 극성 분자에서만 나타나. 근데 쌍극자의 힘은 극성 분자에서만 나타나. 근데 분산력은 극성이건 무극성이건 다 나타난다. 그리고 봐봐. 얘들아, 순간 쌍극자 봐봐. 저거 뭐하냐 저거 또. 순간 쌍극자 봐봐. 순간 쌍극자는 자, 분자에서 봐봐. 분자에서 편극이 생성된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쌍극자를 우리는 순간 쌍극자라고 해.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되는 거야. 즉 봐봐. 이렇게 곡선을 안 띄고 있다가 평균적 현상이 안 일어나다가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야. 전자가 쏠리면서 전자구름이 쏠리면서 이쪽으로
얘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원래 없던 애들이 생겼으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극성 분자들처럼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야. 순간쌍극자는 야 일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원래대로 들어갈 수 있어. 야 뭐 극성 분자들처럼 영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다른 조건이 없어지면 원래대로 들어갈 수 있다. 순간쌍극자는 봐라. 이제 분산력이 있어. 분산력. 보자. 분산력은 뭐냐? 자, 봐라. 두 번째 분산력이 있어. 분산력은 자 분자 내 편극 현상이 그에 생긴 순간쌍극자하고 유발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가 자, 분자 내의 편극 현상에 생긴 순간쌍극자하고 유발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봐봐요. 얘가 어떤 놈이 순간쌍극자가 됐어. 근데 원래는 얘는 쌍극자가 아니었어. 근데 얘가 얘 때문에 유발이 돼. 이렇게 유발이 돼. 이렇게 돼. 그리고 얘도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그러면 얘를 유발쌍극자라고 해.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분산력에서는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이때 생기는 힘, 이 정전기적 인력을 이걸 분산력이야. 그러면 얘는 원래 순간쌍극자가 됐어. 일시적으로.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쌍극자로 만들었어. 얘 유발쌍극자라고 해. 이런 식으로 봐봐. 순간쌍극자가 접근해서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하던 놈을 쌍극자로 만들어. 유발쌍극자로 만들어. 이때 이 순간쌍극자하고 유발쌍극자하고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게 뭐다? 분산력이야. 근데 분산력은 야 극성 분자건 무극성 분자건 모든 분자에 작용한다. 자, 봐라. 야, 분산력은 전하의 분포는 전자의 분포는 분자 간의 영향으로 항상 변화한다. 모든 분자에 작용한다. 자, 전자의 분포는 분자 간의 영향으로 항상 변화함으로 모든 분자에 작용한다. 즉, 이 말은 뭐야? 모든 분자에 작용하면 얘가 극성이건 무극성이건 전자 고름을 가진 모든 문제이죠. 따라서 봐라. 야, 현우야, 봐.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은 작용해. 극성 분자는 분산력도 작용하고 뭐도 작용한다? 쌍극자의 힘도. 자, 분산력이라는 건
편극 현상에 의해서 기본적인 전하와 또 다른 전하가 생성되면서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분산력은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가 다 작용해. 근데 쌍극자는 어디서만 작용한다? 극성 분자에서만 작용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보자 이제. 자, 보자 이제 분산력의 크기를 보자. 분산력의 크기를 보자. 분산력의 크기. 분산력의 크기는 자, 즉 전자가 많을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많다. 자, 대체적으로 아이씨. 야, 너는 오늘 눈썹 덮인 개처럼 컨셉이냐? 어? 봐봐. 분산력의 크기는 분자량이 많을수록 크다. 일반적으로. 응? 대체로 분자량이 클수록 큰 분자일수록 분산력이 크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 봐라. 분산력이 크다는 거는 편극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자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전자가 많을수록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난 거야. 즉, 야, 얘는 편극 현상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전자 그룹이 쏠려야 돼. 고로 전자가 많을수록 편극 현상이 많아서 더 잘 일어나서 분산력이 큰 거야. 즉 전자가 많아지려면 분자가 무겁고 분자가 커야 된다. 그래갖고 원자가 많아야 돼. 그리고 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는 분자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분산력이 크다. 야,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는 분자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분산력이 크다. 그래가지고 봐봐. 야, 거기 뭐가 나왔냐면, 자 봐라. 첫 번째 봐라. 자, 분산력이 크게 나왔다. 무극성 분자에서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자의 모양이 넓게 퍼질수록 분산력이 크다. 분자량의 영향은 분자량이 클수록 편극 현상이 쉽게 일어나므로 분산력이 크고 물질에 끓는 적이 높다. 즉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 수가 많고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봐라.
할로젠과 비활성 기체 같은 무극성 물질인 경우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량이 커서 끓는 적이 없다. 그리고 봐봐, 분자의 모형이 분자의 모양의 영향도 있다.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자의 모양이 넓게 퍼지는 것일수록 분자의 표면적이 커서 어떻다? 편극이 쉽게 일어나서 분산력이 크고 물질의 끓는 적이 높다. 그러니까 자 봐봐, 야 이렇게 펜테인이 있어. 펜테인은 탄소가 5개야. 갖고 이렇게, 야 펜테인이 이 모양이 노멀이라고 그래. 노멀 펜테인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야? 또 가지 모양이야. 나뭇가지 모양이라 해서 얘는 이소펜테인이야. 그리고 중심형이 있어. 이렇게. 이거는 네오펜테인이라고 해. 그러면 분자량은 똑같아. 전부 다 펜테인이니까. 근데 표면적이 노멀 펜테인이 제일 넓으니까 얘가 분자량이 똑같을 때 표면적이 넓어서 얘가 끓는 적이 높다. 이해됐냐? 저 잠온다. 아유 진짜. 오늘 여기까지 해? 그렇고 수소결합은 다음 시간에 하자. 수소결합은 많으니까. 야, 너 오늘 왜 졸고 그래 또? 졸기까지 하냐? 너는 빨리 가고 공부해.